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는 게 혹시 전쟁 같지 않으신가요? 남보다 더 벌어야 하고, 남보다 더 빨리 승진해야 하고, 남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 우리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립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늘 마음 한구석은 불안합니다. 통장 잔고는 언제나 부족해 보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 같죠. 마치 세상에 있는 돈과 기회는 한정되어 있고 내가 빨리 움켜쥐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공포.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갇혀 있는 감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느끼는 이 부족함과 공포가 세상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책 가능성의 예술, The Art of Possibility는 바로 그 안경을 바꿔 끼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세계적인 지휘자 벤자민 젠더와 심리치료사 로자먼드 스톤 젠더 부부입니다. 음악과 심리학, 전혀 다른 분야의 두 사람이 만났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인생의 모든 한계는 사실 우리 머릿속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이죠. 저자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측정의 세계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익숙한 곳이죠. 학교 다닐 때 등수 매기기, 회사에서의 성과 평가, 연봉 비교, 모든 것이 숫자로 측정되고 서열이 매겨집니다. 측정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부족함입니다. 파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가 먹으면 내가 못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 세계에서 부자가 되려는 노력은 곧 남을 이기는 기술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저자들이 초대하는 두 번째 세계는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이곳에서는 삶이 생존 경쟁이 아니라 창조와 발명의 무대가 됩니다. 파이를 뺏는 게 아니라 파이를 굽는 법을 고민하는 곳이죠. 유명한 일화가 있죠. 두 명의 구두 세일즈맨이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한 명은 본사에 이렇게 전보를 칩니다. 상황 최악, 아무도 신발을 안 신음, 철수하겠음. 이것이 측정의 세계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결핍만 보죠.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이렇게 보냅니다. 기회 대박, 아무도 신발을 안 신음, 시장 가능성 무한대. 이것이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불을 발견하는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책의 첫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It's all invented. 모든 것은 지어낸 것이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한계, 나는 돈 벌기 글렀어야는 생각. 그거 전부 사실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발명해낸 이야기라는 겁니다. 종이 위에 9개의 점이 있습니다. 펜을 떼지 않고 직선 4개로 이 점들을 다 연결해 보세요. 사각형 안에서만 생각하면 절대 풀 수 없죠. 선이 사각형 밖으로 튀어나가야만 해결됩니다. 부자가 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상식 밖으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을 못 벌어. 금리가 올라서 망했어. 이건 측정의 세계에서 하는 말입니다. 환경 탓을 하는 순간 나는 환경의 피해자가 되고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가 안 좋네? 그렇다면 사람들이 저렴하면서도 만족도 높은 상품을 찾겠구나. 그게 뭘까? 질문을 바꾸는 순간 뇌는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A 학점 주기, 기빙은 A입니다. 벤자민 젠더는 학기 첫날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모두에게 이미 A 학점을 주겠다. 단 학기 말에 너희가 왜 A 학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편지를 써라.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요? 비즈니스에서 이 태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직원을 뽑을 때, 거래처를 만날 때 저 사람이 잘할까? 사기치면 어쩌지? 의심부터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측정의 세계죠. 하지만 상대를 이미 성공한 파트너로 대우해보세요. 당신은 이 프로젝트를 멋지게 해낼 사람입니다. 라고 A 학점을 미리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잠재력을 120% 발휘합니다. 사람은 대접받는 대로 행동하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에게 A 학점을 주는 겁니다. 나는 아직 부자가 아니야. 나는 부족해. 라고 C 학점을 주고 시작하니까 주눅이 되고 작은 실패에도 무너지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A 학점을 준다는 건 자만이 아닙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현재 통장 잔고가 0원이라도
나는 미래의 백만장자로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죠. 태도가 달라지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자, 이제 부자가 되는 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심각함을 없애볼까요? 저자들은 이것을 6번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두 총리가 회담을 하는데 한 명이 화를 내자 다른 한 명이 말합니다. 진정하세요. 6번 규칙을 기억합시다. 그러자 화냈던 총리가 금방 차분해집니다. 나중에 6번 규칙이 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럼 다른 규칙들은 뭐냐고요? 없습니다. 오직 6번 규칙만 있을 뿐이죠.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할 때 너무 비장해집니다. 실수하면 인생이 끝날 것처럼 굴죠. 그 긴장감이 오히려 시야를 좁게 만들고 악수를 두게 합니다. 벤자민 젠더는 오케스트라 단원이 연주를 틀리면 인상을 쓰는 대신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How fascinating! 정말 흥미로운데? 한국말로는 어라? 이것 봐라 정도 되겠네요. 투자에 실패했나요? 사업이 망했나요? 자책하며 술 마실 시간에 어라? 정말 흥미롭네? 내가 뭘 놓쳤지? 라고 말해보세요. 감정을 걷어내고 호기심을 가질 때 실패는 데이터가 되고 자산이 됩니다. 진짜 부자들은 실패를 비싼 수업료라고 부르며 웃어넘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개념, being the board입니다. 체스 게임을 할 때 우리는 체스말 하나가 되어 움직입니다. 상대방 말에 전전긍긍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체스말이 아니라 그 말이 놓인 체스판 자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판은 말이 잡히든 이기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움직임을 떠받치고 있죠. 이것은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손가락질을 밖으로 향합니다. 김 대리 때문이야, 정부 정책 때문이야. 이건 체스말의 사고방식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남에게 주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이 판, 보드이다 라고 생각하면 질문이 바뀝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내가 어떤 틀을 만들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남을 탓하지 않기에 해결할 힘도 온전히 나에게 있게 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여러분은 회사 말단 사원이라도 리더가 됩니다. 벤자민 젠더는 지휘자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원들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음악을 만들죠. 결국 부자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측정의 세계에서는 내 통장에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의 세계에서 부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여했는가의 결과값입니다. 성공을 쫓으면 불안하지만 기여, 컨트리뷰션을 쫓으면 자유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대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를 고민하세요. 돈은 그 해결의 대가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 위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나의 세계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경쟁자는 협력자로 바뀝니다. 자,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볼까요? 첫째, 불만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멈추고 생각하세요. 이건 측정의 세계인가, 가능성의 세계인가?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기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은 무엇인가? 둘째,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A 학점을 주세요.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편의점 알바생에게. 그들을 귀한 존재로 대하는 순간 여러분의 하루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셋째, 실수하면 소리내어 말하세요. 어라? 흥미로운데? 그리고 6번 규칙을 기억하세요. 너무 심각해지지 마세요. 인생은 즐거운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울한 현실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현실을 언제든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작가이자 지휘자입니다.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는 이미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벤자민 젠더는 말합니다. 내 일은 사람들의 눈이 반짝이게 하는 것이다. 만약 상대의 눈이 반짝이지 않는다면 내가 짐작한 것이 틀렸다는 신호다. 지금 여러분의 눈은 반짝이고 있나요? 측정의 세계에서 나와 가능성의 세계로 비상하십시오. 부와 행복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굳어버린 생각을 깨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가능성의 세계에 입장해주세요. 더 멋진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